2024년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축구 애호가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아시안컵 대회 때문인데요. 이 대회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특별히 의미가 큰 이벤트입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아 축구의 강자로 자리매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안컵 우승과는 의외로 인연이 적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1956년 첫 대회부터 시작된 아시안컵은 대륙 간의 명망 높은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예상외로 그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1956년과 1960년에 우승을 차지했지만 한국 대표팀의 위치를 고려할 때 훨씬 더 많은 우승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계속된 라이벌 관계인 일본 축구 대표팀은 여러 차례 우승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이는 한국으로서는 큰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1960년 이후로 무려 63년간 우승이 없었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팬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황금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단연 손흥민입니다. 서른을 넘어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월드클래스 수준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하는 김민재는 수비진의 핵심으로서 팀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황희찬은 뛰어난 골 감각을 자랑하며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1년생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으로서 자리매김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슈투트가르트에서 뛰는 정우영, 마인츠에서 활약하는 이재성 등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며 이는 현재 대표팀의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파가 많아진 만큼 다양한 이슈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회에 임하는 한국 대표팀의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국가 대표팀 선수들의 소집과 관련하여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상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소속으로서 1월 초까지의 클럽 일정을 마친 뒤 대표팀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강인 선수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안컵 차출을 위해 기존의 계획대로 합류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소집 시기는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이강인 선수의 경우 클럽 측은 그의 대표팀 소집을 조금 더 늦춰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강인 선수는 리그에서의 활약을 통해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은 공격수들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뒤떨어질 수 있지만 그가 주로 수비적인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성과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들의 평가를 보면 이강인 선수의 평균 평점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품목, 후스코어드, 소파스코어 등 여러 매체에서 높은 평점을 부여받으며 프랑스 리그에서 그의 뛰어난 활약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라리가에서 리그 항으로 이적하면서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법도 한데 이강인 선수는 빠르게 적응하여 주전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다재다능한 플레이 스타일과 필드 어디에서나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파리 생제르맹 팀 전략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엘리케이 감독은 이강인을 중심으로 전술을 구상하고 있을 정도로 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음바페 두 선수를 중심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이강인의 가치와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엘리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강인을 전방이나 중앙, 측면 어디에서나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로 극찬하며 그가 수비와 득점 능력을 겸비한 완벽한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인의 잠재력을 알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관계자와 팬들은 그의 영입에 크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강인이 대표팀 소집을 조금 미루어 달라는 엘리케이 감독의 요청은 그다지 놀랍지 않은 일입니다. 이강인 없이는 전술을 짜기 어렵다고 할 만큼 그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엘리케이 감독은 그의 잔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로페드 창피 경기는 프랑스 슈퍼컵으로 상대팀인 툴루즈는 코프드 프랑스의 우승팀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강인이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슈퍼컵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의 잔류에 대한 엘리케이 감독의 절실함은 더욱 강조됩니다. 프랑스 매체들 역시 대부분 이 경기 후에 이강인이 대표팀에 차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와 팀 내에서의 중요한 역할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 파리 생제르맹 간의 이강인 선수 소집 일정 조정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강인은 대표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선수로 그의 조기 합류는 팀의 전략적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강인뿐만 아니라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등 여러 유럽 클럽에서 활약하는 주요 선수들의 소집 일정에 대한 조정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각자의 클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그들의 소집은 대표팀에게도 클럽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진을 이끄는 주축 선수입니다. 황희찬 역시 울버햄튼에서 중요한 공격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소집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로 각 선수들의 클럽 일정과 대표팀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대표팀은 이미 1월 2일에 선수들을 소집하여 1월 6일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이라크와의 평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전은 아시안컵에 대비한 중요한 경기로 대표팀은 모든 선수들이 이 경기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소집 일정 조정 요청은 대표팀의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입장에서는 이강인의 잔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대표팀으로서는 핵심 선수를 늦게 부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대표팀은 이강인의 소집 날짜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툴루즈의 컵 경기가 1월 4일에 예정되어 있어 대표팀 소집일이 1월 2일로 계획된 것을 감안할 때 이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표팀 측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현재로서는 이강인의 최종 소집 일정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대표팀 측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일정 조정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툴루즈와의 슈퍼컵 경기가 1월 4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인이 경기를 마치고 대표팀에 합류한다 해도 1월 6일 이라크와의 친선 경기 참가는 충분히 가능한 일정입니다. 따라서 대표팀은 이강인의 소집을 슈퍼컵 이후로 늦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이강인은 슈퍼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후 바로 아랍에미리트로 이동해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강인의 합류 일정에 대한 이런 유연한 접근은 특히 중요한데 아시안컵 첫 경기가 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대표팀은 굳이 파리 생제르맹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강인을 1월 2일까지 무리하게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은 한국 축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회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아시안컵으로 예상되며 64년 만에 우승을 목표로 하는 황금 스쿼드가 참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대표팀의 새로운 핵심 전력으로서 이번 아시안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강인에게는 파리 생제르맹 이적 이후 첫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